예, 반갑습니다. 2025년 9월 30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월의 마지막이네요. 예, 명절도 이제 다음 주에 명절이고 연휴는 곧 시작됩니다. 자, 다들 나름대로 좀 뭐 휴식 기간이 이번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휴식 기간이 많은데 푹 쉬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중간중간 운동도 하시고요. 좀 편안한 그런 휴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2차 전지가, 그죠? 자동차 배터리만 예를 든다면 액체잖아요.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좋아지겠죠. 그죠? 지금의 액체 배터리보다는 훨씬 더 효율이 좋은 전고체 배터리. 자,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해질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죠? 이 전해질. 자, 그래서 이 전해질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하면 예전에 우리가 2차전지 배터리 이야기를 할 때 말이죠. 가장 대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3대 배터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자, 이 3개사는 불변이죠. 불변.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실질적으로 이 3개사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028년 뭐 1년 정도 더 이후에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 진출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당연히 고분자계 황화물계 뭐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은 가장 빠르고 조금 뭐 진행 속도가 좀 빠른 거는 일본의 뭐 도요타죠. 일본의 도요타인데, 일본의 도요타도 2027년을 목표로 한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대형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빨리 진행이 되는 게 2027년에 배터리를 양산하는 게 목표다. 양산이라는 게 황화물계 쪽으로 전해질을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 중에 있는데, 삼성 SDI가 지금 제일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가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SK 이노베이션이 한 1년 이후에 그때 시제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조금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3사를 기준으로 대형 배터리 제조사라고 그러죠. 그죠? 그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 대형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지금 현재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는 삼성 SDI를 분석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겠고요. 뭐 시간이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K 이노베이션, 지금 2차 전지들은 다 조금 조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일주일 만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코스피는 뭐 오늘 내렸고, 뭐 코스닥도 오늘 조정 좀 받았습니다. 뭐 지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걸로 시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보셔야 될 게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80만원대 거의 근접했다가 지금 가격은 2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이 개념을 떠나서 2차전지주가 전부 다 끊임없이 하락을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2025년도 올해는 이제 적자로 전환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지죠. 거의 확정적이다. 그래서 매출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21조 4천억 하다가 재작년에는 16조 5천억, 올해는 13조 3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7년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되기 전까지는 조금 실적이 바닥권을 형성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뭐 주식시장에서는 선반영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늦지 않게 충분히 지금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짜박짜박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꼭 뭐 나쁜 투자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표를 보면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6년이죠. 다시금 영업이익이 이익으로 돌아서는 그런 재무제표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27년에는 영업이익이 껑충 뛰는 다시 20조대의 매출을 달성하게끔 그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지죠. 자, 뭐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이런 재무제표 예측치가 그냥 단순하게 구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조금은 뭐 신뢰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올해 지금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1조 2천억 정도를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닥권이 거의 다 오지 않았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님 올해 뭐 이렇게 큰 손실이 났는데 회사 위험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투자에 우리가 예전에 이 삼성 그룹, 삼성 SDI 이 종목을 보시면 거의 뭐 쌍봉을 만들고 그죠? 거의 쌍봉을 만들고 다시금 내려가는 M자 형식으로 W가 아니고 그죠? W는 올라가야 되니까 M자 형태의 어떤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대는요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지기가 좀 힘든 가격대가 아닐까 예 그렇게 봐지거든요. 조금 뭐 16만원대 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죠? 예, 예전에 제가 일반적으로 그 방송이 아니고 그죠? 말씀을 드렸을 때 16만원대 떨어졌을 때는 이거는 뭐 투자자는 매집을 해 나가도 되겠다. 우리도 따박따박 해도 되겠다. 이렇게 봐지는데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을 크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옆으로 돌리지 않겠나. 그래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국면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봐주고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박스권을 형성할 때, 저점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때 따박따박 조금씩 모아가는 게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만원대가 16만 대략 한 3천원대인가요? 그때가 거의 뭐 저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지는데 지금 20만 5천원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한번 상승해서 조정받고 거의 뭐 살짝 올라가는 아니면 옆으로 돌리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16만원대에서 그죠? 16만원대에서 대략 23만원대에서 이 박스권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따박따박 예, 모아가서 좀 중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얼마나 70만원대 삼성 SDI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죠? 이때는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고적으로 오늘 뭐 보고자 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가 이거는 뭐 액면 분할을 해서 가격대가 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는 똑같죠. 자, 에코프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매도 타점 대비 6분의 1 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매도 타격. 고점 대비해서는 뭐 지금 47,000원이니까 뭐 6배가 넘는 그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거의 시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2023년 가을 겨울에 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제가 뭐 개인적인 성향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차트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 SDI 지금 현재 모습도 올라왔다가 떨어져서 다시금 옆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국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나 에코프로 또는 뭐 LG 볼까요? LG도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보면요. 예.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옆으로 돌리고 있는 국면이 다 똑같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배터리사들이 SK도 받으려야 되겠죠. 또 들고 계신 분이 또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자, SK 이노베이션 마찬가지죠. 올렸다가 내렸다가 옆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예,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당연히 뭐 삼성 SDI하고 똑같이 그죠?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당기순 손실을 크게 1조 5천억 정도를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재무제표 예측치가 말이죠, 2027년도에 가서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에 상대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보다는 조금 빠르게 이익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매출은요, SK 이노베이션이 어마어마하죠. 뭐 74조 이렇게 매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꾸준하게 잘 달성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아시다시피 예, 매출 금액이 2023년, 4년, 5년 연봉입니다. 저 올해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예측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걸 예측은 하고 있는데 연간 계획에도 내년과 그 다음 연도에도 엄청 큰 폭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뭐 배터리 회사니까 가장 부합하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고체 이 배터리의 전환, 그래서 효율성이 크고요. 이 배터리라는 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동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위성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 우주선 우주 산업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는 방산업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되고 가장 하도가 되는 AI 로봇, AI도 들어가야 되고 로봇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지금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로봇 같은 경우 충전하면은 뭐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3시간마다 한 번씩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15분에서 드론 같은 거, 드론도 들어가죠. 배터리가 날아갔다가 다시 복귀를 해야 되니까 드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배터리 문제 때문에요 골머리를 썩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 바뀌게 되면 아주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하면 자꾸 자동차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배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동차만 자율주행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드론이나 로봇이라든지 AI 뭐 이런 것 쪽에서는 당연히 뭐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각도로 이렇게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품군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로 바뀌게 되면 어떤 가변성이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가변성은 높아지고요. 효율성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저점대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 겁니다. 제가 왜 2차 전지주는 안 했잖아요. 방송 자체를 동영상 제작 자체를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왜 갑자기 이걸 들고 왔느냐면 전고체 배터리는요 이전에 뭐 액체 배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은 마진이라든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저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닥권을 잘 형성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등등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박따박 모아간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모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투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다 그러면 한 뭐 2년 정도를 예측을 하고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성을 기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잘 고르셔 가지고요 예, 매수를 하게 되면 큰 효익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져요. 그래서 여러분 재산 증식은 이런 종목으로 재산 증식을 하는 겁니다. 뭐 이 같은 경우에도 뭐 대략 한 100% 정도 그죠? 지금 보고 계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대략 60만원대에서 뭐 29만원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대략 상승을 한다고 그러면 뭐 한 100%대 예, 뭐 목표 수익을 설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안전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어디 갔나요? 왜 이래 빨리빨리 지워지죠? SK 이노베이션부터 볼까요? 자, SK 이노베이션도 31만원에서 10만원대까지 지금 추락을 했습니다. 예, 매출이 제일 크죠. 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박스권을 만들 때 이제는 저점을 확인하고 옆으로 돌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박따박 중장기 투자를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그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3사를 조금 강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박스권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에 우리 집중할 때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내년에는 뭐 바이오도 조금 움직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저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여러분들한테 재무제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중장기적인 시점으로 저는 투자하기를 여러분들한테 늘 권해드리죠. 물론 그러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뭐 300%, 500%, 700%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중장기적으로 사서 뭐 대략 55%에서 60%대 지금 수익이 나 있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말로 하면 안 믿으니까 저희들이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잘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각각 본인들이 올리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 3사 중에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 매집을 조금씩 해가는 것이 어떨까. 정액 투자의 법칙은 참 제가 어저께도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매월 매수를 해서
올라가게 되면 수익 실현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구구절절한 주객 투자의 법칙 뭐 책에 나와 있고 뭐 인터넷에 있고 뭐 그러는데요. 뭐 하러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를 합니까? 밑에 하단에서 뭐 할 때요? 박스권이 나올 때 하면 되죠. 자, 하단에서 박스권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예, 따박따박 모아가면 됩니다. 굳이 높은 가격에서 매수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예, 대략 뭐 60%대, 그죠? 고점 대비 60%대 지금 하락을 한 그런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삼성 SDI까지 한번 볼까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고점 거의 80만원대에서 20만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분석을 더 간단하게 해봐도 큰 문제들은 다 없어요. 물론 뭐 미래의 어떤 지향적인 부분에서 제가 해석을 좀 한 거는 있습니다만 큰 무리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하단에 왔을 때 따박따박 모아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일확천금을 바라고 하면 안 되죠.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한 2, 3년 잡고 말이죠. 200% 수익이 난다고 한번 치볼까요? 그럼 2년, 3년 후에 뭐 여러분들이 1년에 70%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런 안정적인 종목에서 안정적으로 그 정도 수익을 내면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죠? 뭐 1억이 3억이 된다든지 2억이 6억이 된다든지 그죠? 예,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와 LG 자꾸 LG는 왜 이 단어가 잘 안 나오죠.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 세 종목을 염두에 두고 한 종목을 잘 선택하셔가지고요. 굳이 세 종목을 다 들어갈 필요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 많고 탈 많은 에코프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에코프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에코프로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오늘은 에코프로가 아니고요. 에코프로도 이제 거의 뭐 바닥권을 형성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종목 에코프로가 있고 에코프로 BM 있고 에코프로 HN이 있고요. 그럼 에코프로 머티가 있죠. 머티. 자, 근데 에코프로 BM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코프로 BM. 자,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급등을 좀 노리고 좀 수익을 좀 좀 위험성은 있지만 극대화를 하고 싶다. 그죠? 전고체에서. 자, 그랬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포지션이 에코프로 BM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내년에는 2026년에는 올해보다 한 500억 정도, 내후년에는 3천억 정도 이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매출은 여러분들이 하면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3조 원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용성은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이 더 재무제표 부분에서 안정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할 바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3대 대장주인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보다는 조금 중형기업으로 좀 큰 대기업이 아니라 좀 중형기업으로 해서 좀 급등. 아무래도 중소형 기업들이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죠? 급등과 급락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도전해보겠다 그러면 비교적 안전하면서도요, 충분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에코프로가 아니라 에코프로 BM이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무제표상이 더 좋고요. 재무제표상이 더 안정성이 있으면서 주가가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요거는 한 번 더 돌아야 되겠지만 그죠? 예전에 82,000원대까지 한번 떨어졌던 적도 있는데 이제는 옆으로 돌리는 측면을 좀 보면서 따박따박 모아 나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다음에는 에코프로 HN이었죠? 예, 에코프로 HN. 자,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자, 크지 않는데 이 회사도 전고체 관련한 배터리 관련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회사는 매출이나 영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크지 않아요. 2천억대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향후에는 나중에 예측치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향후에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상승 기조를 탈발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올해의 매출이 작년보다는 매출과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 이걸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것은 에코프로 BM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종목을 들어간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나 그죠? 조금 전에 봤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HN 둘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나아 보인다. 그리고
둘 중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따박따박 모아가겠다 그러면 에코프로 HM보다는 에코프로 BM이 낫지 않겠나. 예, 하도 에코프로 이 종목을 외치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할 필요 없고요. 이 박스권을 형성하는 걸 보시고 따박따박 모아가면 괜찮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예. 이 종목은 참고적으로 50배 정도 간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런 거는 뭐 여의치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박스권이 나올 때 하단에 박스권 하단을 공략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줍니다. 지금 박스권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대략 뭐 저점은 88,000원대 정도? 예, 박스권 상단 같은 경우에는 뭐 13만원대 정도 되겠네요. 자, 요 사이에 금액이 조금 진행되는 걸 보시고요. 당장 급등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상황을 잘 주시를 하시면서 박스권이 나오면 예, 매수를 조금 모아가는 게 예,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요즘 떠오르는 전고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고체 관련주가 한농화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농화성. 자, 한농화성은 어떻게 보면 크게 이 부분들이 다 박스권이거든요. 한번 시세 불출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상승을 할 수가 있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비좁은 1차 박스권이라고 한다면요, 여기는 2차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LG화학하고요,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3,0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한농화성이 조금 나름대로 조금 급등에는 조금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뭐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작년과 거의 실적이 비슷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는데, 새로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주에 이제 진입을 해서, 그죠? 지금 현재 LG화학하고 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전해질 가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분자 전해질을 만들기 위한 가스소재와 가교제를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LG화학하고 협업을 해가지고요. 자, 그럼 반드시 이게 전고체 배터리는 들어가야 되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4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메리트가 있고요. 유보율도 끊임없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아쉬운 것은 ROA와 ROE가 조금 다소 많이 무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23년 기준에서 ROA가 5.36, ROE가 7.87이었는데 작년 기준에는 1.91, 2.74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조금 저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스라든지 가교제를 개발을 했어요. 전고체 배터리에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금 영업이익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예전에 2020년,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대략 138억과 180억, 그죠? 예, 기록을 했던 그런 과거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자,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전고체 배터리주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고체 배터리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따박따박 모아가야 된다. 저점에서 박스권이 나왔다 했을 때 그 저점을 확인한 박스권,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이 탁 나왔죠. 크게도 박스권이지만 근래 이 모습들도 박스권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이 박스권의 유지를 하고 있을 때 따박따박 조금씩 모아가라는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이런 식의 투자, 전 종목을 이런 식으로 계속 펼쳐버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한 2, 3년 후에는 계좌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한농화성이 미래에는 조금 급등주 포지션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감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은 뭐 소형주 중에서는, 예, 소형주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뭐 시가총액은 확인 안 했지만 우리 3대 빅3 빼고는 거의 뭐 중소형주로 봐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제가 판단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많습니다. 종목이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많은데요. 이수 스페셜 케미칼, 그죠? 뭐 상호도 어지간히 깁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이렇게 봐지는데, 상장한 지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3년이 지금 채 되진 않았어요. 3년은 채 되진 않았는데, 고점 상장 후에 뭐 89,000원대에서 지금 48,000원, 50% 정도 빠진, 예, 그런 금액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재무제표 신뢰성은 없습니다만 3년이 지나야 재무제표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2024년도에 이익을 기록하다가 올해 2, 4분기에 손실을, 영업 손실과 단기순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 분기에 이번 2, 4분기에 손실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출 기준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올라가는 3, 4분기, 4, 4분기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 주가가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죠? 이번 3, 4분기 실적은 다시 이익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선반영을 하고 내부 정보 자료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차트로 밖에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뭐 100%는 아니더라도 실적이 3, 4분기에는 다시 이익으로 다시 턴되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연간 매출액을 본다 그러면 작년 실적이나 작년 실적과 거의 유사한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뭐, 현재까지는 말이죠. 현재까지, 지금 현재 이 차트의 모습은 트라이앵글이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애매한 자리, 5만원대에서 삼각수렴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할지 안 할지는 조금 애매한 자리다. 바닥권을 완전히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 회사의 관건은요, 영업이익률도 나름 조금 더 한 2% 정도는 더 상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회사는 매출입니다. 매출. 그래서 뭐,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회사도 충분히, 그, 황화리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요, 자체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동아 일렉트로라이트와 라는 회사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핵심 원료를 생산은 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를 생산은 하고 있는데, 더더욱 더 좋은 어떤 재료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원료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불안감은 다소 좀 있기는, 예,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전해질은 액체 연료에도 전해질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 들어가야 되죠, 그죠? 배터리가 돌아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예전에 말했던 뭐 CIS 같은 경우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좀 제외를 조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는 게 SOFC라고 있는데 말이죠. 이러한 전해질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도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LTC라는 회사입니다. LTC. 자, LT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LTC라는 회사는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죠. 이 회사는 이번에 뭐 반도체 부분에서인지 아니면 다른 테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급등을 해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 외에 전고체 배터리주에도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야, 조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뭐 물론 급하게 받으면 뭐 5일 만에도 이렇게 다시 만원대로 진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이 종목은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매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매도 아래 이래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뭐 쌍봉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의 흐름은 떨어집니다. 예, 우리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 실시간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매도 타임이 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못 파신 분들은 한 번 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살짝 반등을 해주면, 그죠? 21,000원대로 다시 진입을 한다면 매도하는 것을 권유해 드릴게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이 종목이 뭐 5만원, 6만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의 원칙은 21,000원대는 매도를 해야 된다. 예, 이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LTC가 여러 종목으로 지금 테마가 좀 좋은 종목이거든요. LTC.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SOFC에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에는 소재를 지금 생산 납품을 하고 있는, 예,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그게 바로 LT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LTC 지금 현재 뭐 동아기업이라는 데도 있는데, 이 동아기업도요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고체 전해질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완료가 된 게 아니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LTC의 재무제표도요 나쁘지가 않죠. 예, 나쁘지가 않아요. LTC 재무제표를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요, 동아기업 보기 전에, 자,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2024년에도 이익으로 전환을 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전환을 했는데, 올해도 아주 스무스하게 뭐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지 않겠나, 그래 봐지고요. 매출 수준도 작년과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렇게 봐지는데, 뭐 근래 뭐 테마가 그저 9월 초에 불어가지고 굉장히 상승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테마도
추후에 불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조금은 뭐 여러분들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요. 자, 동아기업도 한번 볼까요? 동아기업. 동아기업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원료를 원료가 아니고 뭐였죠? 동아기업이 전해질, 고체 전해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도요, 자회사가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전해질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을 크게 한 후에 다시금 떨어져서 거의 바닥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죠. 그죠? 예, 굉장히 지금 뭐 이것만 봐도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올해 작년도 영업이익은 기록했지만 당기순 손실이고요.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손실을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올해 뭐 2, 4분기, 3, 4분기는 이익을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연간 예측치도 2026년에는 영업이익 2027년에 이어서 영업이익을 양쪽 다 기록을 2년에 연달아 하고 있는데,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당기순 이익은 나지 않고요. 당기순 손실을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은, 물론 뭐 메리트가 있다면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말이죠. 굳이 다른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많으니까 동아기업을 살짝 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회사는 종이 목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종이 목재.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자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고체 전해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외우기 쉬운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레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레몬. 자, 이 레몬이라는 회사는요, 지금 이제 연구개발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런 기업도 나중에 뭐 급등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차트가 다시금 뭐 우상향하면서 아주 밋밋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예, 바닥권에서 다시금 쌍바닥을 찍고, 그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연구 개발 단계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요. 매출은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제 17억 정도밖에 매출이 안 나오고 있고요. 영업 손실, 당기순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회사는 나노 멤브레인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나노 멤브레인 기술이라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의 수명을 더욱더 향상시키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멤브레인 기술. 그래서 그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시기상조 아직 나오진 않았고, 내년이나 뭐 내후년 때 이제 개발이, 제품이 이제, 급속도로 생산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뭐 연간표는 나오진 않네요. 계속적으로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나노 멤브레인 기술이라는 것도 단순한 기술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수명을 더 연장한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라는 그 제품이 벌써 출시가 되어야만, 그죠? 이 회사의 어떤 기술이 써먹을만 할 텐데, 지금 현재는 아직은 또 이 회사에 투자하기에는 시기상조죠. 물론 주가는, 모르겠어요. 어떤 뭐,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소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재무제표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재무제표가 그걸 받쳐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마지막에 말했던 동아기업과 레몬 같은 기업은요, 물론 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수는 있는데, 물론 제가 유튜브에도 올릴 거니까요. 그런데 뭐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굳이 다른 좋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재무제표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물론 이런 종목이 더 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는 있죠. 그죠? 그거는 뭐 저는 예측 못 하겠습니다. 저는 신이 아니라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10번 연달아서 수익 나오면 뭐합니까? 한 번 마이너스가 나면 그동안 얻었던 수익보다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즉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요즘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은 유튜브들도 올라오고, 그죠? 정권 방송들도 이제는 대중화가 되다시피 굉장히 많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뭐, 이 투자 방식이, 그러면서 뭐, 워린 버핏이나 존 템플턴, 벤자민 거레이엄, 뭐, 피터 린치, 이런 분들은, 그, 투자의 대가들, 뭐, 이런 투자의 대가들 하면서 책을 한 번씩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뭐, 감동도 받고, 또 어떤, 그, 투자 기법도 조금 배우고, 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책을 많이 읽어보면 뭐합니까? 그죠? 항상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어떠한 경우에도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지금 레몬이라는 회사나 동아기업을 들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억지 부리는 것은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서 한 번의 실수로요, 여러분들 얻었던 어떤 수익은 다 날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재무제표를 어떻게 해요?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떠한 주변 말만 듣고, 그죠? 개발될 거다. 뭐, 굉장히 성장할 거다. 물론 뭐, 전문가들의 말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식이 짧은 우리들보다는 더 똑똑하겠지만, 그런데, 예, 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장 내가, 뭐, 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뭐, 가스라이팅을 시켜주니까, 어떻게 해요? 불쑥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려버리고, 그죠? 뭐, 아니면 손질을 하고, 뭐 손절도 못해요. 부동산, 그죠?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손절하기 힘들어요. 이왕 샀으면 그냥 그대로 뭐 끌고 가야 됩니다. 뭐 2대, 3대, 4대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는 미련을 가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비우시는 게 맞습니다. 이 주식 투자하고는 좀 달라서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 불가능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거의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식 뭐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이라도 뭐 매도를 때려버리면 되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거래가.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그 짚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기 자신이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기술이라든지 또는 어떤 분석이라든지 그걸 믿지 못하고 단지 다른 사람 말만 믿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익을 내기보다는 손실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 연구도 하셔야 되고 시간을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먼 미래에 말이죠. 내가 더 이상 일을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올 거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그죠? 결국 우리도 늙어가니까. 그리고 우리는 힘을 잃어가니까. 그걸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더욱더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그 유지가 이제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딱 컴퓨터 하나 하고요. 책상 의자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때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투자 활동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받침이 될 수 있는 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금보다는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바닥에서 열심히 학습을 하시고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방송을 지금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역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거나 또는 지금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셔서 따박따박 모아 가시라는 거 반드시 박스권 확인하셔야 됩니다. 박스권 확인하시고 모아 가라는 거. 그리고 좀 나름대로 중소형 기업이지만 한농화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뭐 LTC 뭐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동아기업이나 레몬 같은 그런 기업 물론 뭐 나중에는 100배 1000배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재무제표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투자를 하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봐주고요. 그리고 내가 에코프로 기업군에 도전하고 싶다 했을 때는요. 에코프로나 또 기타 다른 종목이 아니라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전고체에 해당하는 배터리용 양극재를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충분히 어떤 기술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방송을요, 지금 현재 뭐 40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끊고, 그리고 실시간 좀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일입니다.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추석 명절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다음 주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